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전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남은 생은 한국에서 보낼 생각이에요. 한국은 제 고향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지낸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정말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황당한 경험도 했답니다. 그건 바로 제 남편과 시모라는 사람 때문에 벌어졌던 일들인데요. 세상에 이렇게 경우 없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전 어렸을 때 한국에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족이 다 같이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미국에서 한국 물건들을 수입해서 파는 한인 슈퍼마켓을 운영하셨어요. 솔직히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땐 말도 안 통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불평을 했던 적도 많았어요. 엄마, 우리 그냥 다시 한국 가면 안 돼요? 여기 있으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한국이랑 달라서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점점 적응이 되긴 하더라고요. 한국이 가고 싶어서 징징거리던 전 미국에서 잘 적응하고 대학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미국에 살았어도 늘 한국이 궁금했습니다. 특히 전 K-팝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았어요. 외국에서 안 살아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의 K-팝은 상상 이상으로 그 인기가 대단하답니다. 아마 젊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하러 가는 이유도 K-팝이 큰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저 역시도 K-팝은 물론이고 한국이라는 제 고향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대학생 때 한번 한국으로 관광을 온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 갔는데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보다 발전이 정말 많이 되어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게다가 한국어로 써진 간판들이 여기저기 있고 저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 원래 2주만 있으려던 걸 한국이 너무 좋아서 석 달이나 있다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한국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전 한국에서 취업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전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내가 비록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그래도 난 한국이 더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려고요. 그래?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네가 미국에서 살아서 영어는 잘하니까 한국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다. 그렇게 전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영어 학원의 강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애들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제가 하는 말에 집중해 줄 때마다 이 애들한테 더 많은 걸 가르쳐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애들이 절 잘 따라주는 것도 정말 기분이 좋았답니다. 선생님, 미국에서 살 때 있었던 일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진도도 많이 나갔으니까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럴까, 그럼? 대신 선생님이 오늘 숙제 낸 거 한 명도 빠짐없이 해와야 된다. 알았지? 제가 어릴 때 미국으로 가서 힘든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경험이 누군가에겐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들리고 제가 그곳에서 익힌 영어가 한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너무 보람차더군요. 그렇게 전 학원 강사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알게 된 지인의 소개로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착하고 다정한 성격이었는데 조금 특이한 점이 매사에 자신감이 넘쳤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살고 있던 자취방에 전구가 나갔는데 남자친구가 자기가 갈아주겠다고 하더군요. 전구가 나갔으면 진작에 나한테 얘기해야지. 남자라면 이런 건 기본으로 할 줄 아는 거잖아. 하지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남자친구는 전구를 제대로 갈지도 못하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피식 웃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인터넷으로 조립식 선반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조립하려고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때도 남자친구가 자기가 조립을 해주겠다며 나서더군요. 이 정도면 껌이지. 원래 군대 갔다 오면 이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다 해.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심지어 2시간이 지났는데도 땀만 뻘뻘 흘리고 조립을 못 하더군요. 아유, 맞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잘 안 되지? 이거 설명서가 잘못된 거 아니야? 결국엔 저와 친하게 지내던 여사친이 와서 대신 해결해주고 갔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남자친구를 보고 남자가 이런 것도 못하면 어떡하냐며 놀리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는 성격이 착하고 저만 좋아해주는 게 매력이었어요. 같이 길을 걸을 때도 차 때문에 위험할까봐 자기가 바깥쪽으로 걷고 저는 안쪽으로 걷게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구두를 신고 걷다가 발이 아프다고 하면 얼른 뛰어가서 편한 신발을 사오기도 했어요. 미선아, 얼른 이걸로 갈아 신어봐. 아유, 발 뒤꿈치에 물집까지 생겨서 진짜 아프겠네. 안 되겠다. 내가 지금이라도 약국에 가서 밴드 좀 사올게. 여기서 잠깐 있을 수 있지? 남자친구는 저와 같이 우산을 쓰고 걸어갈 때도 제가 비를 조금이라도 맞을까봐 제 쪽으로 우산을 기울이곤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남자친구의 흠뻑 젖은 어깨를 보고 깜짝 놀랐던 적도 있답니다. 오빠, 어깨가 이게 뭐야? 설마 나 우산 씌워주느라 비를 다 맞은 거야? 아휴, 이러면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나야 좀 젖어도 상관없어. 그보단 너 비 안 맞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게 전 저한테 잘해주는 남자친구와 1년 정도 연애 후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한테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남자친구와 같이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미국에 처음 가봐서 그런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야, 여기가 로스앤젤레스야? TV에서만 봤는데 직접 와보니까 되게 신기하네. 그나저나 한국 식당도 꽤 있는 것 같고 한국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역시 글로벌 시대라 그런지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많이 사나 보네. 그렇게 전 남자친구를 저희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제가 좋다고 하니까 결혼을 바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여기로 와서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한국이 좋다고 한국으로 가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사실 나랑 우리 미선이 아빠도 나중에 더 나이 들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착하고 싶긴 한데 미선이가 우리보다 먼저 가니까 참 대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미선이랑 같이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한국으로 들어오십시오. 제가 알아보니까 외국에서 오래 사시다가 노후는 한국에서 보내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국으로 오시면 제가 어머님, 아버님 책임지고 모시겠습니다. 아휴, 그렇게 말해주니 말이라도 고맙네. 아무튼 우리 미선이랑 결혼 준비 열심히 하고 앞으로 싸우지들 말고 잘 살아봐요. 그 후 전 한국으로 돌아와 예비 시댁에도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아들 사랑이 좀 유별나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 키우느라 엄청 고생했거든. 우리 아들만큼은 정말 잘 키우고 싶어서 옷도 맨날 좋은 것만 입히고 음식도 정말 좋은 것만 해줬었어. 그런데 우리 아들이 또 얼마나 효자인지 사춘기 때도 꼭 내 옆에 붙어서 나한테 그렇게 웃음을 많이 주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같이 엄마 생각 많이 하는 사람도 없다니까. 전 그때까진 그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들을 많이 사랑하는 엄마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댁에도 결혼 허락을 받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예비 시댁에서 6억짜리 신혼집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명의는 아마 예비 남편 명의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예비 시댁에서 전액을 다 부담하시는 거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댁에서 해준 신혼집에 한번 가보니까 되게 집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우와, 여기 집 진짜 좋다. 여기 집값도 비싼데 이걸 대출 하나 없이 해주셨단 말이야?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데 예전부터 나 결혼할 때 집 얻어주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하셨어. 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에 앞으로 예비 남편과 열심히 살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비 시댁에서 집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선 혼수를 정말 좋고 비싼 걸로 다 채워주셨답니다. 그렇게 전 3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식 때 저희 가족들이 한국에 들어온 김에 며칠 관광을 하게 되었어요. 저랑 남편은 신혼여행을 뒤로 미루고 친정 식구들을 에스코트하며 같이 관광을 했습니다. 경복궁에 가서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었는데 저희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어머, 이렇게 다 같이 한복 차려입으니까 무슨 사극 속에 들어온 것 같고 너무 신기하네. 그리고 미선이 넌 어쩜 한복도 이렇게 잘 어울리니? 역시 한국인 핏줄은 확실하다니까. 엄마, 무슨 그런 당연한 소리를 해요. 미국에서 살았다고 한국인 핏줄이 뭐 어디 가나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도 한복 엄청 잘 어울리는데요, 뭘. 저희 가족은 유명한 한식당에 가서 밥도 먹었는데 제 남동생이 맛이 있었는지 허겁지겁 먹더니 감탄을 하더라고요. 우와, 역시 한국에 있는 한식당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 미국에서도 한식당 많이 가봤지만 거기랑 여기랑 맛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당연하지. 원래 외국 음식도 한국에서 먹는 것보단 현지에서 먹어야 더 맛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국 음식도 똑같지 않겠어? 그 이후엔 남산에 가서 케이블카도 타고 돈가스도 먹는 등 정말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답니다. 그 후 저희 가족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본격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댁에서 사준 저희 신혼집이 시댁이랑 걸어서 15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였다는 겁니다. 처음엔 가까운 만큼 더 자주 뵈면 되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아니란 생각이었어요. 시모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찾아와선 남편 밥을 직접 다 차려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한 번은 시모가 저희 집에 왔는데 갑자기 남편을 보고 잠깐 무릎에 누워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자연스럽게 시모 무릎에 눕자 시모가 남편의 귀를 파주기 시작했어요. 아유, 이 귓밥 좀 봐. 너 엄마가 귀 안 파주니까 귀 청소도 안 하는구나? 그러게 주기적으로 엄마한테 파달라고 했어야지. 아, 요새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깜빡했어요. 어쩐지 요즘에 자꾸 귀가 간지럽고 잘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역시 우리 엄마가 귀를 파주니까 진짜 시원하네. 세상에 나이가 내일 모레 마흔인 아들을 무릎에 눕게 해서 귀를 파주는 걸 보고 보통 모자 사이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와 남동생은 성인이 된 후에 한 번도 부모님한테 귀를 파달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저희 남편을 어린아이로 생각하는 건지 손톱, 발톱까지 직접 다 깎아주더라고요. 야, 역시 우리 엄마가 깎아줘야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진다니까. 내가 깎으면 삐뚤빼뚤하고 뾰족해서 어디 긁히긴 하는데 엄마가 깎아주니까 손톱이 참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 여보, 아무리 그래도 다 큰 성인이 손톱, 발톱은 직접 깎아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보면 어머님이 5살짜리 어린애 키우시는 줄 알겠어. 아니, 다 큰 아들 손톱, 발톱 좀 깎아주면 어때서? 그만큼 우리 엄마가 아들인 날 사랑하시는 거잖아. 당신도 맨날 싸우는 가족보단 이렇게 화목한 가족이 더 좋지 않아? 결혼 전엔 남편이 저렇게 집에서 아이처럼 행동하는지 몰랐는데 보면 볼수록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일은 또 있었어요. 한 번은 시모가 저희 집에 또 왔는데 뜬금없이 남편한테 요즘 화장실을 하루에 몇 번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또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요즘에 이상하게 화장실을 잘 못 가요.
내가 그래도 볼일 하나만큼은 진짜 시원하게 봤었는데 요즘엔 영 시원치가 않더라고요. 뭐라고? 아니 예전엔 하루에 한 번은 꼭 큰일 보던 애가 왜 화장실을 잘 못 간다는 거야? 너 설마 변비 생긴 거 아니니? 시모는 그게 또 무슨 큰일이라도 되느냐? 갑자기 저한테 불똥을 튀기시더군요. 이해. 너 나 없을 때 우리 아들 밥 골고루 안 챙겨줬니? 밥을 골고루 먹어야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네가 대충 먹이니까 우리 아들이 변비가 생긴 거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라 이이가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앉아서 일하니까 그런 거겠죠. 운동 원래부터 안 했는데 갑자기 변비가 생긴다는 게 말이 돼? 네가 마누라면 네 남편 화장실 가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난 우리 아들 결혼 전까지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가는지 볼일은 시원하게 보는지 다 체크하면서 살았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어떤 엄마가 다 큰 아들 화장실 가는 것까지 체크를 한답니까? 저는 너무 황당했던 나머지 저도 모르게 영어로 혼잣말을 내뱉고 말았어요. 와우, your son is such a baby. 제가 뱉은 말은 바로 어머님 아들은 완전 아기가 따로 없네요. 라는 뜻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로 혼잣말을 하자 시모가 무슨 뜻이냐고 따져 묻더군요. 그래서 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아들 사랑이 너무 과해서 그런 걸까요? 본인 아들과 같이 살고 있는 저한테 점점 간섭이 심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원래 음식을 잘 못하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결혼 후에는 남편한테 맛있는 걸 많이 해주고 싶어서 요리 교실도 다니고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제가 음식만 하면 자꾸 시비를 걸더라고요. 아유, 아이 무슨 소금을 들이부은 것도 아니고 뭔 놈의 국이 이렇게 짜. 그리고 나물은 또 왜 이렇게 싱겁니? 너 요리 교실까지 다녔다면서 돈 허투루 쓴 거 아니야? 어떻게 음식을 이렇게까지 못할 수가 있어? 그리고 시모는 수시로 저희 집 냉장고 검사도 하고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지난 게 있으면 저한테 엄청 잔소리를 하더군요. 너, 여기 있는 두부 유통기한 하루 지났는데 이거 우리 아들 먹었다가 배탈 나면 어떡할 거야?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냉장고 정리는 수시로 꼼꼼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님, 저 전업주부 아니에요. 저도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 여자라고요. 돈은 똑같이 버는데 여자만 살림하라는 법 있어요? 냉장고 정리도 저 혼자만 할 게 아니라 그이도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잔소리 하실 거면 그이한테도 똑같이 하시던가요.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누가 요즘 며느리 아니랄까 봐 아주 버릇이 없구나. 나 땐 시어머니한테 한마디라도 대들면 바로 머리채 잡혔어. 알어? 저는 수시로 간섭하고 잔소리를 하는 시모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나더군요. 그래서 또 영어로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Mind your own business. 뭐야? 이게 또 영어로 얘기하네?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너 나한테 영어로 욕한 거지? 아니요, 욕한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는 뜻으로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사실 제가 내뱉은 말은 너나 잘하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시모가 하도 저만 잡으니까 자꾸 저도 그런 말을 뱉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시부는 별로 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시댁에 간다고 하면 시모가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희 집으로 가면 되는데 뭐하러 너희가 우리 집으로 오니? 우리 아들 안 그래도 일하느라 피곤한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게 하면 되겠어? 시댁이 저희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도 본인 아들이 피곤할까봐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시부한테 따로 안부 전화를 많이 드렸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자꾸 아버님 댁에 못 가게 하시는데 그냥 시간 날 때 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게 어떠세요?
오시면 제가 맛있는 밥 차려드릴게요. 괜찮다. 자식 결혼시켰으면 알아서 잘 살게 놔둬야지. 뭐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귀찮게 하니. 난 너희 결혼 생활에 간섭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놔두렴. 나도 그냥 집에서 혼자 있는 게 편해. 시부는 완전히 시모랑 정반대의 성격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챙겨드리려고 해도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시동생이랑 시누이도 저보다 먼저 결혼했는데 각자 사느라 바빠서 만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댁에서 한번 모인 적이 있긴 있었는데 그때 시동생이랑 시누이가 밥만 먹고 딱 가버리더군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시모가 저희 남편만 예뻐하다 보니까 다들 같이 있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모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도 성격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엔 그렇게 착하고 다정했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점점 안 좋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같이 차를 타고 갈 때도 운전하는 도중에 자꾸 위험하게 유튜브를 보거나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여보, 운전할 땐 제발 운전에만 집중하면 안 돼? 당신 지금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느라고 삐뚤빼뚤하면서 가고 있잖아.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할 거야? 사고 안 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뭐 운전을 하루 이틀 하는 줄 알아? 그런데 남편은 계속 휴대폰에만 정신 팔려 있다가 결국 앞차를 들이받고 말았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그래서 운전 똑바로 하라고 그랬지? 언젠간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당신 운전 습관 보면서 언젠간 이렇게 사고 낼 줄 알았다고. 그런데 남편의 문제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집에서 분리수거를 할 때도 꼭 제대로 안 하고 이상하게 해놓은 거예요. 여보, 내가 분리수거 잘하자고 가정용 분리수거통까지 다 사놨는데 왜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는 거야? 이것 봐. 이건 유리병인데 왜 플라스틱 버리는 데다가 넣어놓고 이건 종인데 왜 캔이랑 같이 넣어놓냐고. 아, 진짜. 분리수거 그거 좀 대충 하면 어때서 그래? 어차피 우리가 조금 안 지킨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 세상엔 분리수거 제대로 하는 사람보다 대충 하는 사람이 더 많을걸? 저는 그래도 지킬 건 지키고 살자는 주의인데 남편은 전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정말 개념 없는 짓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남편이랑 같이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데 남편이 다 마신 커피를 창밖으로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한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고속도로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던지면 어떡해? 그러다가 그거 남의 차에 맞으면 사고 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냐고. 아니, 쓰레기 좀 밖으로 버릴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래?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고 안 났으면 된 거 아니야? 오늘 사고 안 났다고 해서 다음번에도 또 안 날 거라는 보장 있어? 제발 이런 생각 없는 행동 좀 하지 마. 당신이 하는 행동 볼 때마다 진짜 양심을 어디 갖다 버린 사람 같아. 저는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여행 가던 것도 취소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세상에 저희 남편이 그렇게 무개념하고 비도덕적인 인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집 정리를 하다가 정말 깜짝 놀란 적도 있었어요. 작은 방에 서재가 있었는데 물건 정리를 하느라 서랍을 열었다가 거기에서 못 보던 서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서류가 다름 아닌 대출 계약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희 집을 시댁에서 전액 대출 없이 해준 게 아니라 집값 6억 중에 4억을 남편 이름으로 대출한 거였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자기 집에서 대출 없이 해줬다고 저한테 자랑을 했던 거죠. 너무 어이가 없긴 했지만 그래도 집 사는데 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고 대출을 지금 남편 월급으로 갚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잘난 체 한번 해보고 싶었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를 속였다는 걸 알게 되니까 솔직히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학생들 시험 기간이라 엄청 바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늦게 들어갔더니 저희 집에 와 있던 시모가 저한테 타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너 도대체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제 들어와? 너 그깟 영어 강사에서 뭐 재벌이라도 될 거야? 네가 애들 가르친다는 핑계로 맨날 늦게 들어오니까 우리 아들이 집에서 혼자 얼마나 외롭겠어? 네가 늦게 오는 바람에 내가 우리 아들 쓸쓸할까 봐 와서 과일도 깎아주고 말동무도 이렇게 해주고 있잖니. 안 그래도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또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딱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I'm fed up with it. 그건 바로 한국말로 지긋지긋해 라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한마디 뱉어버리고 방에 들어갔는데 시모가 남편한테 저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시모한테 대답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미국에서 살던 사람이라 가끔 저렇게 영어를 쓰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알 필요 없어요. 시모는 그날 시간이 늦어 저희 집에서 주무시기까지 하더군요.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 6시부터 절 깨워서 들들 볶았어요. 예, 너 우리 아들 출근해야 되는데 아침밥 안 차리고 뭐해? 언제까지 그렇게 늘어지게 잘 거냐고. 어머님, 제발 저 좀 가만히 두세요. 저는요, 일반 직장인이랑 다르게 오후에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엔 좀 자야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다고요. 제가 무슨 남편 밥 차려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야 돼요? 세상에 시모는 본인 아들이 중요하다고 제 스케줄은 아예 신경도 안 쓰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모가 소리를 지르든 말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 겪다 보니까 결혼을 괜히 했나 하는 후회가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황당한 결혼 생활을 한 지도 1년 6개월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저희 엄마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초기여서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전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미국에 엄마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제가 친정에 간다고 하니까 못 가게 막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너희 친정에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씩이나 가 있는다고? 아니 그럼 우리 아들 아침밥은 도대체 누가 챙겨줘? 게다가 우리 아들 옷은 누가 빨아주고 우리 아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약은 누가 사다 주냐고. 너 솔직히 말해봐. 너네 엄마 아픈 거 거짓말이지? 너 미국 가서 옛날에 사귀던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거잖아. 뭐라고요?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세요? 저희 엄마 유방암이래요, 유방암. 제가 설마 그런 걸 가지고 거짓말 하겠어요? 유방암은 무슨? 너 그게 진짜면 너희 엄마 다니는 병원에서 진단서라도 끊어와라. 그래야 내가 믿을 거 아니야.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저희 남편도 시모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는 겁니다. 그래 여보, 나도 솔직히 엄마 말 들으니까 좀 의심스럽긴 하네. 특히 당신같이 외국에서 살다 온 여잔 보통 한국 여자들보다 좀 개방적이잖아. 그러지 말고 진짜 가고 싶으면 우리 엄마 말대로 장모님한테 진단서 하나 보내달라고 해. 뭐라고? 당신 진짜 미쳤구나. 당신 우리 엄마가 아프다는데 걱정도 안 돼? 됐고, 난 우리 엄마가 제일 중요하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 엄마 보러 갈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마. 결국 전 두 모자가 씨부리든 말든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솔직히 어른한테 씨부린다는 표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그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엄마가 암 걸려서 보러 간다는데 저렇게 헛소리나 하고 있으면 누가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전 엄마를 보러 미국에 갔는데 다행히 엄마가 절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이 밝아 보이시더군요. 미선아,
아, 여긴 뭐하러 왔어? 나 별로 아프지도 않고 여기에 네 아빠랑 민혁이도 있어서 괜찮은데. 그래도 내가 딸인데 당연히 와봐야죠. 엄마가 유방암 걸렸다는 소식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안 그래도 멀리 사느라 자주 보지도 못하는데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까 내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휴, 우리 미선이가 엄마를 많이 걱정했구나. 근데 엄마 진짜 괜찮으니까 울지 마. 그나저나 나보단 한국 가서 살고 있는 네가 더 걱정이다. 엄마가 옆에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참 미안할 때가 많아. 아픈 사람이 무슨 내 걱정을 해요. 엄마, 엄만 이제부터 엄마 건강만 생각해요. 얼른 치료 잘 받고 다시 예전처럼 건강해지셔야죠. 그 후 전 엄마 옆에 꼭 붙어서 병간호도 해드리고 정말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까 엄마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기 전날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만약에 그이랑 결혼 생활 끝내고 헤어진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그건 왜? 너 요즘에 이서방이랑 사이 안 좋니? 아니, 그냥 아무래도 성격이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결혼 생활도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 다른 것 같고요.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물론 네가 앞날을 내다봤을 때 희망이 있다면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이서방이랑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겨나가는 방법도 있단다. 근데 만약에 네가 앞으로 이서방이랑 살면서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다면 굳이 그 결혼 이어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야. 미선이 넌 현명한 애니까 미래까지 다 생각해보고 너한테 제일 좋은 선택을 할 거라고 믿는다. 역시 엄만 항상 날 믿어주네요. 엄마 말대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렴. 그런데 만약에 너 이서방이랑 헤어지게 되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거니? 엄마 아빠는 언제든 환영이니까 한국 생활 힘들면 언제든지 집으로 와. 여기 미국엔 네가 기댈 수 있는 집이 있잖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제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저를 지켜줄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제 미래를 위해서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 보니 제 결심에 결정타라도 날리듯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 있더군요. 세상에 시모가 짐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와선 저희 집 작은 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에 온 저를 보고 비꼬는 목소리로 한마디 하시더군요. 예, 너 많이 늦었다. 그래, 미국에서 재미있게 잘 놀다 왔니? 세상에 친정엄마가 아파서 갔다 왔는데 잘 놀다 왔냐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졌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왜 짐까지 싸들고 여길 와 계시는 건데요? 아, 나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려고.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내가 달라붙어서 정신교육 제대로 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 네? 무슨 정신교육이요? 뭐긴 뭐야. 마누라 노릇 제대로 하게 하는 정신교육이지. 너 솔직히 말해서 일한다는 핑계로 우리 아들 제대로 챙기지도 않잖니? 그나저나 너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너희 친정 가면 그땐 작은 방이 아니라 안방을 뺏을 줄 알아. 그러니까 너 이 좁은 방에서 생활하고 싶지 않으면 행동거지 똑바로 해. 또 한 번만 친정 갔다간 내가 그때부턴 우리 아들하고 한 방 쓸 거니까. 세상에 아무리 자기 아들이 중요해도 그렇지. 며느리 보고 친정에 가면 안방을 뺏는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모한테 크게 소리쳤습니다. 안방을 뺏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나저나 마지막까지 아주 어른답지도 못하고 참 유치하네요.
이런 사람이 제 시어머니였다는 게 정말 쪽팔리고 제가 이런 집안에 시집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요. 아무리 아들이 소중해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창피하지 않으세요? 본인보다 한참 젊은 며느리한테 이렇게까지 못난 모습 보이는 거 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요? 뭐라고? 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냐고?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시애미를 봉으로 하나? 됐고요. 괜히 저한테 군기 잡으려고 이렇게 열 올릴 필요 없어요. 아까 저보고 한 번만 더 친정 가면 안방 차지한다고 하셨죠? 네. 안방 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가서 푹 쉬세요. 저 어차피 오늘 여기 온 거 짐 챙기러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방에서 사시든 아니면 안방에서 아들이랑 오순도순 사시든 알아서 하시라고요.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전 계속 저한테 따지는 시모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또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You are too stupid.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너 자꾸 나 못 알아듣게 영어로 얘기할래? 아참, 영어 잘 못 알아들으시죠? 제가 이번엔 무슨 뜻인지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금 한 말은 아줌마 머리 진짜 나쁘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알아들으셔야죠. 저 아줌마 아들이랑 헤어질 테니까 그렇게 소중한 아들 끌어안고 사시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모가 아주 발악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뭐라고? 너 내가 우리 아들 결혼시킨다고 대출도 없이 신혼집까지 해줬더니 감히 우리 아들이랑 헤어진다는 소리를 해? 내가 이러려고 그 큰 돈 써가면서 너희한테 집 해준 줄 알아? 아, 이 집이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이 집 아줌마 집 아니고 은행 집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집에 대출이 4억이나 있던데요. 거짓말을 치려면 제대로 치던가. 세상에 대출 계약서가 떡하니 서재에 있더라고요. 뭐야. 아휴, 이놈의 자식이 잘 숨겨놓으라니까 왜 그런 데다 놔뒀어? 그나저나 여기가 강남도 아니고 강북이라서 요즘에 집값 떨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이러다가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전 이 집에서 빠져들 테니까 그 잘난 아들하고 열심히 대출 갚으면서 사세요. 아마 나중에 집 다시 파시더라도 손해 좀 보고 파시겠네요. 그러자 시모는 뒤통수를 잡고선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혼자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그 사이에 남편한테 연락을 했는지 남편이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급하게 집으로 달려왔어요. 여보, 나랑 헤어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 이대로 나 떠나겠다는 거야? 그래, 넌 아직 정신 연령이 5살밖에 안 된 어린애고 너네 엄만 그런 널 오냐오냐 하면서 평생 끼고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나 같은 불청객이 거기에 굳이 끼어 있을 필요 없잖아. 어차피 우리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헤어져.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게 어딨어. 나 당신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웃기시네. 나 없이 못 사는 게 아니라 너네 엄마 없이 못 사는 거겠지. 아무튼 이거 너네 집이니까 난 내 짐이랑 혼수만 가져가면 끝이거든. 일단 오늘 내 집만 가져가고 나중에 내가 해온 혼수들도 다 가져갈 거니까 그때까지 깨끗하게 놔둬. 알았어? 만약에 조금이라도 흠집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여보, 가지 마. 아, 여보. 저는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짐을 챙겨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자기 아들만 챙긴다고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고 친정엄마가 아파서 보러 간다는데도 옛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둥 하면서 헛소리나 하는데 제가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되나요? 저는 저희 엄마 말대로 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여기서 빨리 벗어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남편과 헤어지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 후 저는 지인 집에서 잠깐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제가 일하는 학원까지 찾아와 저한테 매달리더라고요. 여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라. 우리 엄마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런 건 알겠는데
그거 다 우리 엄마가 날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 당신도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우리 엄마 마음 이해할걸? 야, 세상에 자식 안 사랑하는 부모도 있니? 너네 엄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 집착하는 거야. 그리고 넌 그런 엄마 품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마마보이라고. 마마보이야. 아무튼 난 절대 생각 바꿀 일 없으니까 내가 해간 혼수들 깨끗하게 관리할 생각이나 해. 알았어? 그렇게 전 남편을 뻥 차버리고 집을 하나 구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놈과 결혼할 때 해갔던 혼수들을 전부 다 돌려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놈하곤 깨끗하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 엄마한테 전화해서 모든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역시나 제 편을 들어주시더군요. 아유,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미선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그렇게 막대 먹은 인간들이랑 1년 6개월이나 지낸 것도 정말 많이 견딘 거야. 그래도 그 집에 계속 남아있지 않고 이렇게 대담한 결정한 거 정말 잘한 거다. 엄마는 늘 미선이 널 응원하는 거 알지? 지금 아빠도 옆에서 같이 듣고 있는데 아빠도 너한테 힘내라고 전해주라더라.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나한테 앞날을 생각해서 결정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더 확실하게 결심할 수 있었어요. 저 이제 그놈은 잊고 제 미래를 더 좋게 만들어 나가려고요. 그렇게 전 남편과 헤어진 후 전 평소처럼 학원 강사 일도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살았던 그 집에선 지금 전 남편 혼자 살고 있나 보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냥 집을 팔아버렸을 텐데 집값이 조금 더 떨어진 게 아까웠는지 다시 집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군요. 제가 전 남편과 결혼 생활할 땐 대출금을 전 남편이 갚진 않았는데 지금은 전 남편이 갚는지 아니면 전 시댁에서 내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대출금 계속 내느라 그 집 식구들이 아주 허리 좀 휠 겁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지내다 학원에 얘기하고 한 달 쉬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들어가 가족들과 한 달 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엄만 별로 안 아프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엄마의 병간호를 많이 해드렸어요. 죽도 끓여드리고 약도 챙겨드렸죠.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음악을 같이 들으며 마당에서 햇볕도 쬐곤 했답니다. 엄마, 이렇게 여유롭게 음악 들으면서 햇볕 쬐니까 되게 좋지 않아요? 암 환자한텐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는데 이렇게 있으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엄청 힐링되잖아요. 그리고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돼서 면역력에도 좋대요. 암 환자한텐 면역력이 엄청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럼 당연히 알지. 그런데 난 면역력이고 뭐고 그런 것보단 너랑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게 제일 좋구나. 이 시간이 그냥 평생 갔으면 좋겠어. 전 엄마랑 같이 집 앞에서 산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랑 남동생이 되게 좋아하시더군요. 누나, 누나 오고 나서 우리 엄마 표정이 엄청 밝아진 거 알아? 아무래도 엄마가 나보다 누나를 더 좋아하나 봐. 그러게, 네 엄마가 널 많이 못 보다가 요즘에 이렇게 같이 지내서 그런지 컨디션도 훨씬 더 좋아 보인다. 네 덕분에 네 엄마 금방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미국에서 가족들과 같이 지내는데 하루는 엄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선아, 너 이제 한국 생활 정리하고 다시 미국으로 와서 같이 지내는 거 어떠니? 너 혼자 한국에 있는 거 걱정되기도 하고 너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 그리고 네가 전 남편이랑 전 시모 때문에 한국에서 고생도 참 많이 했잖니. 사실 엄마가 그 말씀을 하기 전부터 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한국에서 사는 게 더 좋더라고요. 게다가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일도 너무 뿌듯했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방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난 그래도 한국에서 지내는 게 좋아요. 내가 만났던 그 사람들은 진짜 유별나고 특수한 케이스였던 거고, 한국에선
그런 이상한 사람들보단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이미 한국에서 적응도 다 했고 애들 가르치는 일도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그냥 한국에서 정착하고 싶어요. 그러자 엄만 서운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절 여전히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도 네가 이렇게 네 의지대로 씩씩하게 살아가니까 엄만 참 보기가 좋구나. 엄마, 난 혼자서도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만 몸 나을 생각만 하세요. 그리고 엄마도 나중에 더 나이 들면 아빠랑 같이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내가 먼저 한국에서 자리 잡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편하게 한국으로 와요. 알았죠? 그러자 엄마는 알겠다며 밝은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그렇게 전 미국에서 한 달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다시 일도 열심히 하면서 씩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전 남편과 헤어진 지도 1년이 지났네요. 전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 저희 엄마도 이젠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다행히 초기라서 금방 회복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 가끔 전 남편과 같이 살았던 1년 6개월의 시간이 현실이 아니라 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어이없는 일을 많이 겪어서 그런 거겠죠? 그래도 전 그 경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그런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 반대로 또 그런 사람은 극히 일부이니 굳이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쩌면 인생 경험 한번 한 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남의 자식 고운 데 없고 내 자식 미운 데 없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자기 자식은 못생겨도 잘나 보이는 부모의 애정을 뜻하는 말이겠죠. 다 큰 아들이 개념 없는 행동을 많이 하고 철없이 구는데도 마냥 예뻐하기만 하는 전 시모를 생각하니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반면 전 남의 자식이라 고운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거겠죠. 물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건 알지만 그게 남한테 피해를 줄 정도로 지나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만 중요하다고 함부로 대했던 며느리도 결국엔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요즘 특히 젊은 엄마들 중에 자식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엄마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사연을 듣는다면 나중에 자식의 미래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원래 부모는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한 번 결혼에 실패했으니 앞으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자식을 낳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도 그 말을 꼭 명심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제가 낳게 될 자식을 전 남편 같은 모질이로 키우고 싶진 않거든요. 그럼 전 내일도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이만 수업 준비를 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